지역은 가격이 많이 빠질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될 만한 지역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취하셔야지 되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요. 5월 11일 이후 부동산 시장의 서열이 바뀝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5월 11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가 시행이 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판이 좀 바뀔 것 같고요. 새로운 서열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와 부동산 서열의 변화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어떠한 이유에서 서열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요즘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아서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에 매물 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데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몇 개 나오지 않은 물건들은 호가로 몇 년 동안 거래가 되었었죠. 그래서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이 6에서 4%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의 중과세가 되죠. 2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를 중과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요, 양도차익 10억 원이 초과됐을 경우 82.5%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1억 남짓한 돈을 현금을 쥐게 되니까 양도차익을 아무도 안 팔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중과세를 배제하면요. 45%의 기본세율만 적용되죠. 최고세율이 6에서 45%니까. 거기다가요. 3년 이상 보유 시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서 세부담이 대폭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요. 나 양도소득세 중과만 배제된다고 하면, 일반 세율로만 바꿔준다고 하면 집을 팔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으로 들어서는 시점인 5월 11일에 맞춰서 양도소득세 완화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는요. 5월 1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죠? 소급 적용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급 적용의 기준이 뭔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시행령이 나와봐야지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5월 11일 이후에 넉넉하게 5월 말이나 6월 달 정도로 잔금을 미루시면 좋겠죠. 근데 어쨌거나 5월 10일부터 양도소득세 완화를 시행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만 완화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난 집을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광역시도에 아파트 매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시장에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매물이 하나라도 더 많이 나와야지 시장이 안정이 되고, 우리가 여태까지 외쳐왔던 게 뭡니까? 양도소득세를 좀 제발 완화해줘라.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풀릴 것이고, 시장에 많이 물건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다 자동적으로 다운이 될 것이다. 지금 같은 폭등은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벌써부터 큽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요. 다주택자 1년간 중과 배제 방침에 전국적으로 지금 매물이 사흘 새 2,916채나 늘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매물이 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제일 많은 곳을 보니까 광주, 제주, 세종입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지금 제일 많네요. 5.9% 정도 매물이 많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제주가 3.6%, 세종이 2.1%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 바로 옆에 있는 대전도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사실상 지금 매물 증가가 되고 있고요. 부산 지역도 매물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는요, 이제 인천 지역이 또 요즘 이제 앞으로 한 5, 6년간 계속해서 매물 증가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물 증가율이 높고요. 경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0.09%니까 거의 뭐 매물이
증가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강보합이다.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들, 뭐 지방 중소도시까지 하면 얘기할 것도 없지만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매물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따라서 서울 물건은 증가를 하지 않고 지방 및 수도권 외곽 물건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는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매물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 단기적인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 조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신호를 계속해서 줘야지 시장이 좀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매물이 증가되면 무조건 가격 하락이 올까요?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 5월 달부터 세금 감면이 되니까 매물 증가가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지금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5월 이후에 양도소득세 완화가 돼서 물건량이 많이 풀리는 시점에, 그리고 양도소득세 완화가 앞으로 1년 정도 되니까 내년 5월까지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시작 타이밍을 봐서 내가 집을 사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일단 투자자는 둘째치고 지금 매물 증가에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그룹이 뭐냐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시는 무주택자들이 이 매물 증가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언제쯤 어떤 타이밍에 집을 사는 게 좋을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물량의 증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것보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본질적인 것은 매물의 입지와 매물의 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완화로 인해서 물량이 기존보다 5배, 6배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이 아닌 전혀 생뚱맞은 지역의 물량이 많이 증가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제가 비화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태백이라는 지역의 물량이 너무 많이 증가한다든가, 우리가 필요한 지역은 그 지역이 아닌데요, 그죠? 서울은 물량이 증가하지 않고 수도권 외곽과 지방 광역시만 많이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서울 안에서도 입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강변이라든가 역세권 주변은 매물이 증가하지 않고 서울 안에서도 산 위쪽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구릉지라든가 아니면 직장과의 거리가 먼 곳에 노후주택들만 물량이 많이 증가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시장에 미치는 가격 하락이라든가 가격 상승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물의 증감, 매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물이 갖고 있는 입지와 그 물건의 성질, 질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물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강남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매물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증가를 하고 있대잖아요. 다주택자 1년 중과 배제 방침에 전국에서 매물이 증가하는데 강남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결국 5월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 비강남에만 서울은 매물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강남은 매물이 안 나오고 비강남권에만 매물이 쏟아진다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강남 걸 사고 싶어 하는데 강남에 매물이 안 나와. 근데 예를 들어서 특정 단지에 직전 신고가가 30억에 거래가 되는데, 만약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돼서 여기저기서 매물이 쏟아진다는 뉴스는 나오는데 그 지역에 30억에 거래된 게 마지막 거래인데 한 35억의 매물이 하나가 털렁 나와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지역은 매물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빠지는데 그 지역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여지가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비강남권에만 매물이 쏟아진다고 하면 비강남권은 또 가격 하락을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1위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강남구가 매물 감소 폭이 가장 높다. 자, 2위가 서초구입니다. 2위가 서초구. 3위가 강북구입니다. 강북구 의외인데 어쨌거나 마이너스 2.8% 감소. 그러니까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완화 발표했음에도 매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3위가 강북구, 4위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가 뒤를 이었다. 양도소득세 완화해줄게, 매물 많이 내놓으세요 했는데 우리는 매물 걷어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한 곳이 1위가 강남구, 2위가 서초구, 3위가 강북구, 4위가 송파구입니다. 반면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발표됐을 때 매물이 늘어난 곳은요, 1위가 마포구가 가장 많이 물량이 늘어났고요, 2위가 노원구입니다. 3위가 성북구, 4위가 구로구, 5위가 광진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헤드라인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체가 중요합니다. 강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강북, 비강남권은 매물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럼 이 비강남권의 매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가격이 많이 빠질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기간에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1위 마포구 같은 경우는요. 전체 1.4%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매가구 늘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죠? 마포구가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1.4% 매물 증가, 제일 많은 곳이 1.4에서 제일 적은 것이 0.1%의 매물 증가는 별 의미는 없다. 실제로 현장 조사와 직전 실거래가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마포구와 노원구 같은 경우, 성북구, 구로구, 광진구 같은 경우가 직전 실거래가보다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체크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5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요. 직전 실거래가가 6억 3천이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7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 증가하는데도 가격은 어떻다? 직전 실거래가보다 무려 1억 이상 높은 금액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상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면 팔겠다. 그런데 호가는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누가?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팔 건데 나는 직전 신고가보다 좀 높게 팔 거다. 그리고 일단 내놓고 보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매물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값이라든가 정책에 따라 매도 또는 증여에 대한 버티기를 결정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강남권에 매물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갖고 매도가 쉽지가 않고요. 사실상 두 번째는 증여 물량이 사실상 사상 최대치로 최근 3, 4년 동안 증여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또 팔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남은 임대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뭐 압구정동이나 뭐 대치동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데 임차인도 있는데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까지 써 있는 상황에 하면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잔금 치고 3개월인가 안에 잔금 치고 실거주까지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아예 거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놓고 싶어도 못 내놓는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남에서는 많은 물량이 또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진심으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케이스가 다반사다. 전세 시장도 사실상 만만치가 않은데요. 전월세 매물 한 달새 16%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한 달새. 8월 달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시점인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아파트 신고가는 들어봤는데요. 전세가 신고가는 또 듣다 또 처음 들어봅니다. 일단 안정세를 보이는 전세가도 최근 곳곳에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전세가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전세지수가 지금 5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돌아오는 8월부터 지난 2년간 5%밖에 임대인들이 못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향후 4년치 인상분을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8월 달에 이제 7, 8월 달에 대대적으로 그 시점이 도래하는데 지금 임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년치 이번에 내가 한번 겪어보니까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려야겠다. 어떻게 전세든 월세든 난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릴 거야. 그런데 모든 집주인이 같이 생각을 한다면 임차인들 참 걱정입니다. 저도 그래서 2년 3년 전부터 내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들, 대출을 활용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발 좀 구입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계약갱신 청구가 만료일은 다가오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올해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이 대폭 오른 신규 전세 계약들이 속출하면서 임차인들은 월세로 집중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전세 4억에 사는데 4억에 살던 전세가 8억 9억으로 오르면 전세 4억에 나머지 8, 9억 정도는 뭐예요? 나머지 3, 4억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전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월세 시장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또 이제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수위에서 DSR 손질을 하는데 사실상 요거는 상당히 신중하죠. 그죠? 왜냐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을 받는 게 바로 이 보금자리론입니다. 지금 보금자리론이 6억까지잖아요. 그런데 이 보금자리론 집값을 6억 원에서 9억까지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왜? 집값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6억 원의 보금자리론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6억 원 정도로 서울권 안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사실상 거의 빌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DSR을 완화하지 않고 LTV만 완화할 경우 실효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론 완화안이 검토 대상인데 얼마? 9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뉴스 하나 볼까요? 대출 규제 덜한 집을 사자. 얼마짜리 6억 이하 아파트가 품귀다 지금. 이게 최근 1, 2년 정도의 상황이죠. 지금 6억 이하 아파트들은 싹쓸이가 돼서 품귀 현상이고요. 웬만큼 인기 있는 지역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6억짜리 아파트는 지금 7억에서 8억대까지 상승을 많이 했고요. 6억짜리 아파트들이 최근 1년 동안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가격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왜? 물량이 쭉쭉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6억에서 9억으로 보금자리로는 완화할 경우 누가 탄력적으로 움직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전 세대 정도 되는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9억 원대 이하, 그러니까 저는 9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9억에서 10억 정도로 보금자리론이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9억 원에서 10억대의 아파트들이 또 타겟이 될 거고 6억 이하 아파트 품귀가 아니라 조만간 10억 이하 또는 9억 이하의 아파트 품귀 현상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세금이 감면이 되면 첫 번째 매물이 이제 증가하겠죠. 매물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가격이 하락을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이 알고 있는 일반론이죠. 두 번째, 뉴스를 보니까 지금 매물은 증가하는데요. 보니까 호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계속 매물을 내놓고 있네요. 그죠? 비강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매물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세금이 감면되는데 강남 같은 지역을 보니까요. 매물은 감소하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3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3번이라는 지역은 아까 보니까 어디래요? 대표적인 데가 강남이래요. 난 강남에 투자를 못 하는데요. 강남은 대출도 안 나오고 한 20억 이상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가야지 되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게 강남 안에서도 뭐냐면 재건축 단지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매물 자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과 유사한 게 있잖아요. 뭐냐면 재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개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세금이 감면이 돼도 똘똘한 한 채의 현상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물건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물이 감소될 거고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렇죠. 3번 매물이 감소되면서 가격 상승이 예고되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재개발 관련 종목과 재건축 관련 종목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지 되는 게 미래 가치가 높은 그리고 용적률이 남아있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 지역에 개발 가능한 주택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매물은 증가하는데 가격이 상승되는 지역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강남권이고요.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5월 11일 이후에 새로운 서열이 저는 만들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노도강, 마용성, 금강구 이게 뭐죠? 서열을 뜻하는 겁니다. 서열을.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시장 안에서 새로운 또 서열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서열에 여러분들 어떻게 동참을 하셔서 지금은 하급지나 중급지이지만 앞으로 중급지나 상급지로 단계를 점프할 수 있는 여러분 서열이 될 만한 지역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취하셔야지 되고요.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역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계속해서 마무리를 해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가격이 어마어마한 폭등이 예상되고요. 뭐 4년치 전세를 한꺼번에 지금 올리려고 매도인들이 예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매 가격보다는 어디에 여러분들이 전세 가격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높아지는 지역이라든가 전세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지역에서 얼마짜리 10억 이하 아파트에 집중을 할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물건을 최근에 많이 구입하셨어요. 지방의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거래는 상당히 힘들 걸로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공시가 1억, 그러니까 이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들이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많이 샀는데 지금 이제 종부세 이게 다 편성되다 보니까 주택수에 다 산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애물단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물 증가가 예상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요. 뉴스 한 3개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11월부터요. 2021년 한 2월 달까지요. 부동산 가격이 약보합이었고요. 말 그대로 급매물도 몇 개씩 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던지고 서울 25개 전 지역이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종부세 후폭풍으로 인해서 강남 아파트 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한 해는 어땠죠? 또 작년에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나뭇가지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 안 된다. 숲을 봐야 됩니다. 숲을.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21년 10월 24일 날 나온 뉴스를 또 보면요. 집값 좀 떨어질까? 서울 아파트 매물 한 달 새 5,500건 늘었다. 지금과 좀 유사한 뉴스 같지 않으세요?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던지고 있고 서울에서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요즘은 강남 아파트 매물은 안 나오지만 강남 아파트 매물이 나오고 떨어지고 있고 매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보셔야지 되고요. 부동산은 현상이 아닌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현상, 지금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큰 줄기인 방향성을 좀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내 집 마련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꼭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